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여러분, 사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내가 사는데 얼마나 유리한지, 얼마나 불리한지,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유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라이츠 소울 TV 유튜브를 좀 운영하는데 도움 필요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시청을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사는데 어떤 방식으로 유불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런 유불리 현상 중에 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의 상황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게 인구 감소입니다. 그럼 인구 감소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가장 불리한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는 젊은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고, 어린이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청년의 문제. 청년의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년 본인의 문제, 청년 본인의 문제 더하기 인구 감소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청년들이 그 어떤 세상으로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인구가 막 늘어나는 시절에 있던 청년들은 비교적 쉽게 세상 나갈 수 있었지만, 그 대신에 다른 성장률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경제적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나름대로 좀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은 기술적으로 세계 탑을 달리고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공간에 살 때 어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과 좀 비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물이 늘어나는 것과 저수물이 줄어드는 경우라고 저는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청년들에게는 어떤 저수지 물이 줄어들 경우에 그 공간에 살고 있던 고기들의 문제입니다. 물고기들의 문제입니다. 물이 줄어들면 물을 많이 필요한 고기는 생장이 어렵고, 또 물이 적게라도 있을 때 아주 적은 걸 살 수 있는 곳에는 살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줄어들게 되면 물고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죽거나, 아니면 끝까지 물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물이 거의 없는 저 뻘 속에서 묻혀서 마지막까지 생존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물이 줄어드니까 도저히 살 수 없다는 판단하에 그 저수를 뛰어넘어서 어느 물이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이 공간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므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고, 그리고 어떤 공간은 또 사람이 살 수 없어서 경제적 흐름이 또 바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도시보다는 시골의 인구가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어떤 마을의 인구가 거의 사라져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속에 청년들의 문제는 뭘까요? 청년들이 지금까지 똑같은 과거의 어떤 시대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 수는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공간이 어떤 인구가 줄어들어서 계속해서 어쨌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 나빠지면 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구의 감소에 따른 적응을 하려면 자기가 어떤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했다 해서 치더라도 인구 감소에 치명타를 입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스스로 전공을 다시 한다는 것보다도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옳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도전에 직면한 거죠. 지금 현재 청년들의 도전은 인구 감소라는 큰 도전입니다. 사실 인구의 감소는 자업자득인 경우도 됩니다. 그 선대 지금 이렇게 그 30대 25, 26, 30대의 그 부모들이 둘만 낳았거나 또 애를 낳지 않은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오는 매우 당연하고도 매우 예측 가능했던 어떤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청년으로 살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도 지금 줄어들어서 대학 정원 채우기도 급급해 있고, 또 그리고 그 또 수요가 또 감소돼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어떤 쪽은 이런 인구 감소 속에서 또 인구는 늙어가지만 태어나지는 않아서 태어난 쪽에 이렇게 있는 어린이를 태어나는 그런 그 병권,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폐업 수준에 직면한 지역별 폐업 수준이 있고 도에 몇 개밖에 없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것도 있고, 대신에 그 노인병은 요양본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그 어떻게 늙어가는 쪽에는 또 지금 뭔가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고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회적 요소인 곳대도 이제 기업이 떠들어서 요양보호 업무의 광고가 이루어진 걸 봤는데, 그만큼 우리는 지금 우리 공간에서 벌어지는 어떤 인구 감소에 따른 어떠한 그 직업에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뭐 새롭게 자동차 공장을 세운다는 거나 아니면 새롭게 전자공사 세운다는가, 이건 엄두도 안 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년들이 가고 있는 쪽은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렇고 그 과거에 그 어떤 시장이 오래된 도시의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 층이 가지 않아서 조금 노후화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즘은 젊은 층이 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문제라는 게 과연 이제 그 인구 감소의 영향권에 맞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글로벌한 그 어떤 인재든 글로벌한 어떤 공간 영역에서 있는 세계 흐름 속에서 흐름과 같이 하는 또 청년들도 있겠죠. 세계 흐름 속에 같이 하는 청년들은 세계가 전체적 인구가 필요한 어떤 지식군에서 어떤 기술적인 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국내 인구 쪽에 갇혀있는 어떤 청년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농업 방송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농촌에 조금 그 젊은 사람이 그 농부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어떤 그 프로가 많이 나오는데, 그 비닐하우스에 그 자동으로 관리해주고 핸드폰으로 관리하는 그런 그 설치형 그 농업이 많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면, 이제는 그 어떠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분야는 아마 그러한 뭔가 과학이 가미된 그런 농업을 하든지 그렇게 대해서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그 개인의 어떤 창조성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개 플랫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분야에 대해서 하이테크 쪽에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성을 과거의 전통 농업에서 또 기술적인 가미해서 농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웹툰이라든지 뭔가 그 창조적인 머리를 기반으로 한 머리 쪽에는 또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청년의 문제의 가장 큰 영향, 인구가 감소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측면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제시했던 매우 철학적인 분, 그리고 매우 에티컬한 분,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인구가 감소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젊음이라는 게, 물론 지금 최근에 3년 동안 코비드-19이라는 예측하지 못한 것이 엄습을 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격리돼 있습니다. 각자의 격리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격리하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의 청년들에게 어떠한 그 갇혀 살기, 어떤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곳에서 진리, 청년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될까라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에너지가 발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청년도 과감하게 어떤 철학도 해줘야 되고, 뭔가의 그 고민스럽지만 뭔가의 그 청년 스스로의 그들의 문화권에서 그들 스스로의 어떠한 그 새로운 역동적인 문화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청년들은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60이 돼서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모든 어떤 시대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63년생인데 제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겨우 어떤 그 공무원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작년에 30년으로 명예퇴직을 통해 정년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든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절실하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문제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문제, 내가 그리고 결혼하고 자식을 키워야 될 문제,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문제, 청년이 단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과연 나와 함께 살 그 배우자의 문제, 또 모두가 지금 아주 그 복잡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 우리가 명절 때 가게 되면 그런 어떠한 매우 좀 긴박한 문제는 묻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깝고 참 어려운 시대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청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하게 그렇게 힘들긴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또 어떻게 사는 방법 결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각자의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강점도 있으니까 그걸 서로 살아간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유연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연성이. 결국은 그 뭐라 할까요? 우리 그 대학이라든가 학교라든가 학과가 그 과거 좀 우리 경제가 아직 인구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을 때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과는 지금 현재 시대에 맞지 않아서 많이 어려운 과도 있고, 어떤 과는 또 시대에 맞는 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럴수록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 이제는 또다시 나는 이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그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63년생인데, 제가 60인데, 60살에 젊었을 때는 농촌에도 인구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 있어서 농촌에 도시로 많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제 농촌이 이제 모두가 늙었습니다. 거의 80, 90이 돼서 이분들이 이제 다 늙게 되면 어쨌든 농촌은 또 비게 되거나 하면 그렇겠죠. 세상에 만약에 도시란 공간에서 내가 자리를 못 잡을 경우는 농촌에 가서 또 자리 잡을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랬거든요. 농촌에서 농부도 그랬거든요. 대부분 잘 들어보면 그 당시에 농촌에 산 사람도 그렇게 시작할 때 어려웠습니다. 땅 한 편 가지고 소를 키우면서 그 고생을 통해서 읽었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도시에 살든 어디에 살든 농업을 새로 간다고 하면 그곳에 국가가 또 융자를 통해서 융자를 받아 땅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런 땅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임대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 지금 도시에서의 도시가 변하고 사회가 변함으로써 잉여 인력은 농촌으로 가서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이제 선진국이 분야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진국의 분야를 가지고 또 해외에 나가서 또 도전할 필요도 있겠죠. 너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수지 물이 이렇게 줄어들 때 그 공간을 튀어넘어서 물 있는 곳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내가 일단은 지금 이 시대는 보니까 내가 생존해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라는 어떤 그 사람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공부도 하고 상황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을 또 실천해가는 그런 매우 치밀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이제 그 치밀하지는 않았죠. 뭐 기회도 많지 않았지만 뭔가 허술한 점도 많아 있었지만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어디가 있냐면 매우 치밀한 곳에 돈이 있으니까요. 그 매우 치밀한 곳에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경쟁이 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매우 치밀한 곳인 새로운 창조적 분야에 내가 창조적 역량을 키워서 그곳에 돈을 벌어고 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이런 공간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이제 젊음을 걸고 이제 자기가 만약에 어떤 해외에 똑같은 기술 역량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한식이든 아니면 뭐든 가서 살 수 있고 이제는 선진국 할 때는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거든요. 글로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극복할 수 있을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만약에 어떤 내가 분야를 살고 있다고 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될 것 같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먹고 산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젊음의 시간이 창조적이었거나 아니면 도전적이었거나 아니면 기존의 세대 기회가 적어졌지만 끝까지 그 기존의 세대의 흐름에 맞게 그 공간에 어떤 기존 기성세대들이 정렬하고 남은 그 자리를 메꾸고 하는 살았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농촌의 도시로 옮겼듯이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도시의 어떤 기회가 줄어들면 농촌으로 가서 살 수 있고 뭔가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변화적이고 플렉시블하고 융통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나 어쨌든 그 제도권 안에서도 분명히 그 청년에게 많은 기회가 주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는 절대적입니다. 어쨌든 젊음이라는 것은 젊은 시간에 자기의 어떤 젊은 힘은 있고 젊은 지식도 있으니 자기가 정말 뭘 잘하고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철저하고 절박한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역량이 뭔가 상대적으로 내가 좋은 거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뭐 좋지 않더라도 내 내부적인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 내 안 속에서 그나마 잘한 것도 없는데 잘한 거 그걸 찾아서 살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자기가 대학을 졸업했다 해서 그쪽에 너무 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공이 다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바꿔서 그 상황에 맞게 흐름에 맞게 대처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개척해야 됩니다. 창조해야 되고 기존에 없는 것을 뚫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존에 한 것을 본받겠다는 보다도 만약에 자기가 어떤 그쪽 결정했다면 어떻게든 새로운 어떤 창조성을 발휘해서 어떤 캐파 어떤 양과 질을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한지라도 청년 여러분께서는 청년이 가지고 있던 힘은 도전이거든요.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실패는 뭔가의 실패를 거듭해서 뭔가 이제 자신의 길을 찾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공직에 국어부 들어갔다 했으니까 수많은 공무원 시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가슴 아프고 슬프고 어쩌고 저쩌고 막 수많은 시험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다 직장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자신감 잃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신념이 있다고 치면 그 길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죠. 자, 잘 봐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때 역량이 있는지, 자기가 어느 때 천재성이 있는지, 자기가 어느 쪽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 가족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든지. 왜냐하면 어떤 자기 가족 분위기가 공직의 분위기면 공직으로 갈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어떤 자기 가족의 분위기, 기술적 분위기면 기술적으로 가서 살면 됩니다. 청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이 청년의 시기는
실패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실패를 많이 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 해보는 거예요. 혼자서 다 이것저것 다 해봐요. 요리사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뭣도 다 계속 시행착오하는 과정 속에 뭐가 하나 자기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살 길이 열리지 않아요. 실패를 많이 하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실패를 많이 하면, 실패를 계속 하다 보면,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데 여러 것저것 다 해보고 있거든요. 조금씩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조금씩 구독자가 늘어나고, 조금씩 시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해야 돼요. 젊으면 도전력이에요. 도전을 해야가 먹고 살 수 있어요. 정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다고 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배도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렇게 살아갈 때 그냥 가만히 앉아도 되는 건 없거든요. 도전하시고, 수많은 시험치고 실패도 하시고, 수많은 장사를 하다가 실패도 하시고, 또 수많은 어떤 기술을 연구하다 실패하시고, 수많은 대기업 어쩌고저쩌고 중소기업을 통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실패하시고, 기업을 하셨으면 좋겠어. 우리 때는 공고 졸업한 사람들이 기업을 다 중소기업을 했거든요. 그 사람도 수많은 실패를 했을 때 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실패하세요. 기업을 세우세요. 여러분이 기업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업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이 배우는 것도 있고, 사회를 잘 살펴보면 어떤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기업을 세우고, 그 기업이 또 무너지고 해도 기업을 무너지다 보면 기업을 하는 사람이 돼가거든요. 도전하세요. 도전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도전해서 끝까지 도전하다 보면 여러분의 길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저는 퇴직자인데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도전하라는 이야기밖에 없으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답은 그것밖에 없어요. 도전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